제정신이 아닌 건 누구였을까?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복수극 끝까지 보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자연스럽게 눌러지실 겁니다. 도유경의 얼굴이 생중계 화면에 떴을 때 모든 사람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는가 싶더니 곧 또박또박 마치 심판이라도 내리듯 폭로를 시작했다. 저는 강재인이 정상인 줄 알면서도 황기찬과 강세리의 사주를 받아 그녀를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그게 제 직업에 대한 모독이란 걸 알면서도요. 그 말 한마디에 채팅창은 폭발했고 사무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재인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곧이어 이어진 도유경의 고백은 더 충격적이었다. 저는 더 이상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짧은 침묵 끝에 화면은 꺼졌다. 하지만 그 여운은 사무실 구석구석을 휘감으며 퍼졌다. 김도윤은 핏대를 세운 채 책상을 내리쳤고 정호성은 이를 악물며 황기찬의 사무실로 직행했다. 이사회는 곧바로 소집되었다. 폭로 여파가 거셌고 회장직 박탈 여부를 두고 각 이사들의 표정엔 혼란이 가득했다. 김도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첫 포문을 열었다. 정신병원에 멀쩡한 사람을 집어넣고 그걸 묵인한 사람이 기업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사의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황기찬은 침묵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항의지만 지금 이 순간엔 회피에 불과했다. 정호성도 뒤따라 입을 열었다. 도윤이 말한 게 전부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사회가 침묵한다면 YL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결국 이사회장은 안건 상정 직후 다수결에 돌입했다. 한 표, 또 한 표. 황기찬의 입지는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 시각 강세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유경의 폭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기찬이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플랜 B를 꺼내 들었다. 강규철 회장이 남긴 스위스 계좌의 존재, 그리고 그 비자금. 그녀는 기찬을 믿지 않았고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 계좌 내가 찾을 거야. 기찬이 아니라 나.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공조가 아니었다. 서로를 속이고 배신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찬은 이사회장을 나와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고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다. 다 꺼져. 헛소리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비어있는 벽만 울릴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벽 너머에서 제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바람은 그들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황기찬은 유경의 배신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끝난 거야 도윤, 정호성, 그리고 제인까지. 다 날 향해 칼을 들었어.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사무실 창밖으로 떨어지는 가을 햇살조차 그의 눈엔 위협처럼 느껴졌다. 유경의 라이브 방송이 끝난 뒤 YL 내부는 충격에 빠졌고 모든 임직원이 황기찬의 거취에 대해 술렁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강세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말끔하게 머리를 말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채 자신의 서재에서 어떤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규철 회장이 생전 그녀에게 맡겼던 자산 분산 투자 기록이었다. 오래전 은밀하게 전달받았던 이 서류는 스위스에 은닉된 비자금의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였다. 세리는 자신만이 이 자금을 추적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만이 자신의 최후의 카드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허를 찌르는 변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김도윤이었다. 도윤은 이미 세리와 기찬의 금융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도희의 사망 당일 그들의 카드 사용 기록까지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그는 오성과 제인을 따로 불러 비밀스럽게 말한다. 세리와 기찬이 도희 죽음에 관련됐다는 물증이 나왔어요. 최자영 여사가 첫 사고를 냈지만 아이를 죽게 만든 건 그 뒤에 나타난 이들입니다. 제인의 눈이 흔들렸다. 진짜야? 정말 그랬다고? 오성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도유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다. 폐쇄회로에서 복원된 사진이었다. 사고 당일 피를 흘린 채 도로 옆에 쓰러진 도희 앞에 선 두 사람, 그리고 차량을 돌려 다시 접근하는 장면. 제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살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죽이기로 선택했다. 제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이 턱 막혔다. 지금껏 참아온 모든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도희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오성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도유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우리가 끝내요. 이 지긋지긋한 게임. 한편 황기찬은 마지막 남은 지지 세력마저 잃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굴욕을 당한 후 몇몇 임원들은 그와의 미팅을 취소했고 거래처는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자기 손 안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감싸주던 모든 것들이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결국 강세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고요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왔어? 그 한마디에 기찬은 순간 멈칫했다. 이젠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기력함이 몰려왔다. 그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다그쳤다. 이 계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나를. 세리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늘 자신만을 위했어. 나와 아이, 아니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에게는 소모품이었지. 아이? 무슨 아이? 기찬이 소리쳤다. 세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호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지호가 누구 아이인지. 그 말에 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이었다. 아들 지호는 세리의 과거 남자 지성준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 기찬은 그 사실을 알고도 체면 때문에 아버지인 척 살아왔던 것이다. 기찬의 눈이 충혈되었다. 그래서 날 속이고 돈까지 숨겼다는 거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나한텐 똑같았어. 우리가 서로를 속인 게 하루 이틀 일이야.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순간 기찬은 깊은 절망에 빠져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제인이는 그 애는 나를 용서할까? 하지만 제인은 그 모든 대화가 오가는 집 밖에서 둘의 이야기를 도청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은 안 참아. 이젠 끝을 봐야지. 강제인은 도청기로 듣고 있던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를 끝까지 정리한 후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그들의 탐욕, 거짓, 배신이 고스란히 담긴 이 파일이야말로 YL을 되찾고 은호를 위해 자신이 복수의 마지막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의 시간이야. 그녀는 김도윤과 정호성 그리고 도유경을 한자리에 불렀다.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지금만큼은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해 손을 맞잡았다. 도유경은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이제서야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전부 말할게. 유경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폭로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리의 미행을 받고 있었고 그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가짜 정체를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가 확보한 자료 중 일부는 김도희의 마지막 휴대폰 데이터와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에 연동되어 있었다.
도희가 죽기 직전 당신들 둘 강세리와 황기찬을 향해 메시지를 남겼어.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도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여동생이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그 메시지를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 분노는 그저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져야 하는 숙제였다. 오성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걸로 세리를 끌어내릴 수 있어. 그리고 기찬 역시 회장직에서 영영 밀어낼 수 있어.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복수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의를 택하기로 했다. 나는 그냥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 무너지고 후회하게 만들고 잃게 만들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한편 황기찬은 자신을 찾아온 옛 투자자에게 쫓기고 있었다. DH홀딩스에서 철회된 계약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측에서 기찬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고 그들은 이미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상태였다. 그는 몰래 증권사를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와 엮지 못하도록 조치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금융 정보가 국세청과 검찰에 전달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강세리는 재인의 반격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강승우랑 마주쳤고 그는 세리와 눈을 마주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다. 강세리, 더는 안 돼. 엄마도, 은호도, 그리고 재인 누나도 당신 때문에 다 무너졌어. 세리는 눈을 흘기며 외쳤다. 그 여자, 네가 뭘 알아? 우릴 망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강승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냈다. 은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소중히 간직했던 그것이었다. 이거 재인 누나가 나한테 준 거야. 은호가 지호한테 물려주려고 남긴 거래. 세리는 그걸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 작은 펜던트 안엔 은호의 혈액형이 적힌 작은 카드가 있었고 그것이 지호와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제 강세리가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사라졌다. 그 시각 정윤이는 뉴스 보도에서 유경의 고백 영상을 보고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도희야, 이제야 너한테 조금은 사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오성의 팔을 잡았다. 지켜줘, 재인이. 이번엔 절대 지면 안 되니까. YL 본사. 이사회가 다시 열렸다. 김도윤은 모든 자료를 이사들에게 공개했고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삼켜질 정도로 무거웠다. 황기찬 회장은 오너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개인 자금의 유용, 사적 이익 추구, 그리고 의도적인 범죄 은폐.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황기찬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그를 옹호해주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강재인의 복귀를 이사회에 제안했다. 이사회는 새로운 오너의 복귀와 윤리 재건을 위해 강재인 이사의 대표이사 복귀안을 심의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단호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YL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YL그룹의 지하 금고로 향했다. 그녀는 강규철이 살아생전 비상시엔 이걸 열라며 남긴 유언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안에 적힌 코드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그녀가 기대한 막대한 금괴나 현금 뭉치는 없었다. 그 자리에 놓인 건 단 한 개의 USB였다. 세리는 초조하게 화면을 열었고 그 안에는 강세리 전용 비상 경고문이라는 폴더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영상 파일이 있었다. 영상 속 강규철은 병상에 누운 채 녹화를 남기고 있었다. 세리야, 이걸 보고 있다면 이미 넌 선을 넘은 거겠지. 내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을 테고. 그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은호의 사고 내가 개입했단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네가 그걸 무시했다면 이 영상은 곧바로 검찰과 언론에 전달되게 돼 있다. 세리는 뒤로 주저앉았다. 말문이 막힌 채 숨을 헐떡이며 노트북을 닫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USB에는 원격 전송 기능이 설정돼 있었고 노트북이 켜진 순간 영상은 자동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선을 뽑고 전원을 껐지만 이미 78%가 전송된 후였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 시각 YL그룹의 보안팀은 특이한 서버 접속 기록을 포착했다. 김도윤이 이를 가장 먼저 인지했고 곧바로 강재인에게 보고했다. USB가 자동 전송 중이었어. 목적지는 검찰 서버야. 누군가가 스스로 증거를 흘린 거야. 제인은 순간 강세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리가 금고를 열었어. 스스로 무너지고 있군.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YL그룹 강규철 회장의 유언 영상 공개 은호 사망 사건, 사고 아닌 타살 정황 포함. YL 임원 강세리 형사고발 임박 영상 파일 검찰 전달돼. 언론은 들끓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황기찬과 강세리는 동시에 위기에 몰렸다. 기찬은 세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너 미쳤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세리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대답했다. 몰랐어. 그냥 금고를 열었을 뿐인데 강 회장이.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기찬은 세리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도유경의 라이브 폭로로 그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공모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투자자들은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기에 검찰은 자금 횡령, 주가 조작,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황기찬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급히 미국으로의 출국을 시도했지만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한편 강재인은 이사회로부터 대표이사로의 복귀 승인을 받았다. 그녀는 회의가 끝난 후 비서실에 남겨진 강규철의 일기를 찾았다. 나의 실수는 세리를 끝까지 믿으려 했다는 거였다. 제인은 늘 진실을 좇았고 세리는 늘 욕망을 좇았다. 내가 더 일찍 정리했어야 했다라는 문장을 보며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진심으로 강규철이 자신에게 남긴 뜻을 이해한 듯했다. 그녀는 정호성, 김도윤, 도유경을 불러 회의실에 모았다. 지금부터 YL의 정화 작업을 시작할 거야. 내부 감사를 열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은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정호성과 도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유경은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날 밤 황기찬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노숙자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어. 세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나한테 정치를 맡겼으면. 그러나 기찬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 결국 당신도 나도 세리도 모두 썩은 물이었어. 아버지도 제인도 결국 다 떠났지. 그의 눈은 공허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 시각 강세리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미 그녀에겐 아무도 남지 않았다. 황기만은 기억을 되찾은 것 같고 노숙자는 외면했고 황기찬은 그녀를 배신했고 YL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내려놓았다. 이대로는 못 끝내. 아직 한 발 남았어. 흔들리는 손으로 약병을 집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모두 날 버렸어. 하지만 나 혼자 끝낼 순 없어. 너희도 함께 무너져야 해.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면서도 광기 어린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재인이 출근하려던 순간 회사 앞에 낯선 소포가 도착했다. 보안팀은 즉시 제인에게 보고했고 내부에는 녹음기와 함께 편지가 동봉돼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필체는 강세리의 것이 분명했다. 제인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며 도윤을 호출했다. 도윤 씨, 세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방심하면 안 돼요. 동시에 검찰청에는 익명의 제보 파일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이 비자금을 은닉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와 자금 흐름, 그리고 내부자 명단이 담겨 있었다. 김도윤은 이 제보 파일을 전달받고 제인과 함께 확인하며 충격에 빠졌다. 여기 세리 이름도 있어요. 그녀가 황기찬의 지시로 움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의 흐름을 조작해왔던 핵심이네요. 강재인은 깊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결국 세리는 황기찬도 속인 거예요. 그녀가 가진 욕망은 그 누구보다도 컸던 거죠.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장을 봐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요. 같은 시각 황기찬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다. 수사관은 냉정하게 그의 앞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황 회장,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스위스 계좌,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허위 투자 자료 전부 본인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찬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 순간 대기실 TV에 강규철 회장의 유언 영상이 또다시 뉴스에 등장했다. YL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 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세리와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나는 멈추고 싶었어. 늦었을 뿐이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기찬은 수갑을 찬 채로 포토라인 앞에 서 있었고 기자들은 소리쳤다. 황기찬 회장, 세리 씨가 모든 걸 자백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정신병원 입원 조작, 은호 사망 은폐 전부 인정하십니까? 기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들고 강재인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지나치며 한마디 했다. 이제야 제자리에 서셨네요. 늦었지만요. 그리고 YL그룹 30주년 기념일. 강재인은 정식으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며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YL은 더 이상 특정인의 욕망을 위한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명한 경영, 공정한 가치,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는 이어 은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은호 장학재단은 억울한 죽음을 기리며 진실을 외면한 사회에 맞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관중석 뒤편에서 노숙자가 회의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쟤는 우리 집안을 망친 악마가 아니라 차라리 신 같은 아이야. 세리와 기찬을 집어삼킨 것도 결국 쟤였구나. 그녀의 손에는 YL 주주총회 자료가 들려 있었다. 이제 그녀도 더 이상 기찬과 세리의 편은 아니었다. 밤이 되자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정말 잘 버텼어요, 재인 씨.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이제야 제대로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지었다. 긴 복수의 여정 끝에 남겨진 건 잿더미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인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은호의 마지막 그림이 놓여 있었다. 엄마랑 아빠랑 나 셋이서 다시 놀러가자. 그림을 바라보던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벽에 걸었다. 이제 엄마가 약속 지켰어. 너를 위한 세상을 만들었어. 과연 그녀의 앞날엔 어떤 평화와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드라마를 다 담는 곳 드다방이었습니다.